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 모의고사 제5회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번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새로운 기구 사용에 저항한다.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1번 경직성 증가, 2번 수동성 증가, 3번 애착심 증가, 4번 의존성 증가, 5번 조심성 증가. 정답은요? 네, 1번 경직성 증가입니다. 출제가 많이 됐던 내용이고요. 어르신들은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세요. 또 새로운 기구에 대해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2번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다. 2번 사업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3번 노인학대 피해 노인들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4번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5번 노인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해주고 있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이 바로 노인복지관이죠. 3번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관으로 옳은 것은 노인학대 사례 신고 접수,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1번 경찰서, 2번 노인인권보호기관,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4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5번 학대 예방 노인 전용 쉼터. 정답은요? 네,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 학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신고 접수하고 또 이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홍보나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관이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4번 뇌출혈로 쓰러진 후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5점을 받은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등급은 1번 장기요양 1등급, 2번 장기요양 2등급, 3번 장기요양 3등급, 4번 장기요양 4등급, 5번 장기요양 5등급.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장기요양 2등급이죠. 장기요양 인정 점수만 가지고도 우리가 등급을 알 수가 있는데요. 1등급 같은 경우는 95점 이상이죠. 장기요양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인정 점수가 75점인 경우는 장기요양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5번 다음 대상자가 재등급 판정을 받아야 될 시기로 옳은 것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2017년 6월에 재등급 신청을 한 결과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을 받았다. 1번 2018년 6월, 2번 2019년 6월, 3번 2020년 6월, 4번 2021년 6월, 5번 2022년 6월. 정답은요? 네, 4번 2021년 6월입니다. 2017년 6월에 재등급 신청을 한 결과죠. 재등급을 하셨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등급이 있으신데 1등급을 받으셨네요. 그런 경우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최소 2년이고 1등급인 경우는 4년이 되죠. 그래서 4번 2021년 6월이 되겠네요. 6번 다음과 같은 내용은 노인학대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어르신이 집안 화장실에서 낙상 후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는데 아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고 며칠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경제적 학대, 5번 정서적 학대. 정답은요? 네, 2번 방임입니다. 자, 노인의 학대 유형은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죠. 자, 이 내용은 각각의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요. 어르신을 어떤 통증이 있고 아프신데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고 며칠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네요. 이것은 어르신을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방임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제공된 서비스 내용은 주 1회 기록한다. 3번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일자를 변경한다. 4번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정책과 절차를 따른다. 5번 대상자가 원한다면 임의로 별도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정책과 절차를 따른다. 이것이 바로 요양보호사님께서 요양보호사로서 가지고 있는 직업적 윤리를 제대로 지켜진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8번 대상자가 병원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은 후에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사제를 복용시킨다. 2번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번 섬유시기를 제공한다. 4번 음식물과 수분 섭취를 충분히 늘린다. 5번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 섭취를 피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병원균에 오염된 음식을 드시고 수분이 많은 상태의 변을 보시는 경우입니다. 설사죠. 자, 설사하시는 경우 장운동이 증가시키는 음식을 드시면 더 설사가 악화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장운동 증가시키는 음식 섭취는 피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면 매운 후추라든지 카페인, 이런 고지방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5번이 정답인데 1번은 이 지사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여기 녹차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많아서 그래서 제공을 해주시면 안 되겠죠. 자, 식이섬유도 역시 장운동을 증가시키니까 이것도 제한을 해야 되고요. 음식물 섭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도 제한은 해야 되지만 수분 섭취만큼은 충분히 해주셔서 탈수를 예방하는 것은 맞습니다. 9번 요양보호사가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2번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준다. 3번 청골 부위에 도넛형 베개를 사용한다. 4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5번 침대에서 이동할 때 대상자를 밀어서 이동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입니다. 무릎이 이렇게 맞물리는 경우에는 압력 때문에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개를 끼워주시는 것은 욕창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너무 잘해주셨고요.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아니고 그보다 더 2배 자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청골 부위에는 도넛형 베개를 사용하시면 오히려 순환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금하는 것으로 기억해 주십니다. 자, 4번을 골라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왜 틀렸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서 기저귀를 갈아주신다면 2시간마다 이렇게 갈아준다 가정을 했을 때 9시, 11시, 1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시면 이제 9시에 체크하시고 나서 혹시라도 이 어르신이 9시 1분에 배변을 하시든지 배뇨를 하셨어요. 그러면 1시간 59분 동안 이 상태로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내용은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배뇨 시간을, 배뇨 간격을 파악해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시고 기저귀가 젖었다 그럼 바로바로 갈아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또 침대에서 이동할 때 대상자를 밀거나 하면 대상자가 마찰 때문에 또 피부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밀어서 이동하지 않는다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10번 옴 감염 대상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로 옳은 것은 1번 밤에 약을 바르고 아침에 씻어낸다. 2번 동거인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한다. 3번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어둔다. 4번 내복은 미지근한 물로 세탁한 후 건조해서 입힌다. 5번 내복과 침구는 항옴 진드기 약을 바르는 날은 같은 것을 사용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내복은 미지근한 물로 세탁한 후 건조해서 입힌다. 네, 이 내용이 재교육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옴에 감염된 대상자의 의복은요, 즉 내복이나 옷 또는 침구 등은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한 후에 건조해서 입혀주셔야 이 옴 진드기들이 다 사멸을 하거든요. 최소한 55도 정도 이상의 물로 세탁을 해야 이 옴 진드기가 다 사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노화로 인한 청각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웨이도의 건조증이 감소한다. 2번 귓바퀴 연골이 위축되고 작아진다. 3번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4번 말의 이해 및 평형 유지에 문제가 발생한다. 5번 고막은 얇아지고 다른 질환으로 손상을 받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말의 이해 및 평형 유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화로 인한 청각의 변화는 듣는 것도 이해를 잘 못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귀에는 평형을 담당하는 세방고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듣는 기능과 평형 유지, 즉 균형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이런 것들에 문제가 발생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인슐린 약물요법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응급상황 중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증상은 1번 체중 증가, 2번 식욕 증가, 3번 식은땀을 많이 흘림, 4번 손과 발의 부종, 5번 식후 혈당 수치의 증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식은땀을 많이 흘림. 자, 왜 이 상황이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할까요? 라고 보시면 식은땀이라고 하는 것은 저혈당일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인슐린 약물요법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인슐린이 몸에 들어왔을 때 당이 떨어지는 이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저혈당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3번 식은땀을 많이 흘림이 정답입니다. 13번 다음 중 뇌졸중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뇌졸중의 전구 증상은 중요하지 않다. 2번 뇌경색 증상이 호전되면 약을 끊어도 된다. 3번 뇌경색 발생 4시간 이내에 혈전 용해제로 치료받을 수 있다. 4번 동맥경화증 고혈압과는 관련이 없다. 5번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는 식사할 때 살에 걸릴 위험은 없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뇌경색 발생 4시간 이내에 혈전 용해제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뇌졸중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딘가에 혈전이 막히는 경우를 뇌경색이라 하고 그 막힌 것이 터지는 경우가 뇌출혈이죠. 그런데 이제 뇌경색이 발생되고 나서 4시간 이내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받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시면 혈전 용해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전이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주시는 것이 이제 골든아워라고 하죠. 네, 그런 내용이 이제 뇌졸중이 발병됐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4번 대상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며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를 잘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에 손 넣지 마세요. 손 묶어 놓을 거예요. 2번 저녁 9시에요. 불 꺼드릴게. 모두 주무세요. 3번 그냥 간이병기 하세요. 이제 습관을 들여야죠. 4번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냥 휠체어 타세요. 5번 욕창 예방을 위해 반대로 몸을 옮겨 드릴게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욕창 예방을 위해 반대로 몸을 옮겨 드릴게요. 네, 이 내용은 이제 존엄성을 지켜주고 대상자 중심으로 요양보를 잘 시행했다고 보는 경우인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신체 억제대를 요양보사님께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불을 꺼드릴 테니까 모두 주무시라고 이제 무조건 주무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대상자 중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죠. 그냥 간이병기 하세요. 이제 습관을 들여야죠. 화장실 가실 수 있는 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4번처럼 이렇게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휠체어 타세요. 이것도 대상자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15번 혼합된 물약을 약컵에 따르기 전 약병을 흔들어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약의 흡수를 돕기 위해 2번 약의 변질을 막기 위해 3번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4번 약의 쓴맛을 감소시키기 위해 5번 약의 냄새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죠. 혼합된 물약이 이제 농도가 위아래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드려야 된다. 이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16번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배변한 후 도움받기를 꺼려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조명을 어둡게 한다. 2번 배변 시 주위를 조용하게 해준다. 3번 혼자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를 한다. 4번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준다. 5번 안전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뒷처리를 해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준다가 정답입니다. 화장실에서 배변한 후 도움받기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수치스러운 부분이죠. 뒷일을 다른 분이 해주신다는 거는 어르신이 생각하실 때도 굉장히 꺼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시기 때문에 그림 시험을 보실 때 많이들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요 그림에 보시면 모두 다 양쪽 팔이 모양이 틀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팔을 모양을 편하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쪽이 마비가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에는 이렇게 흐리게 그림자를 그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있는 쪽은 항상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알아야 되느냐.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 이용할 때는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이렇게 놔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항상 휠체어가 나올 때는 항상 건강한 쪽에 위치하게 한다.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18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름진 피부는 면도하지 않는다. 2번 면도기는 소독해서 공용으로 사용한다. 3번 피부와 면도날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한다. 4번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둔 후 면도를 한다. 5번 가능한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요? 네, 4번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둔 후 면도를 한다가 정답입니다.
네,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둔 후에 면도를 해야 이제 피부가 부드럽죠. 그리고 주름진 피부는 조금 당겨서 면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주름 졌다고 해서 거기만 안 깎아주시면 주름진 데만 이제 수염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재밌는 내용이네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소독해서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공용은 안 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피부와 면도날의 각도는요, 45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능한 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편마비 대상자 옷을 벗길 때는 먼저 마비된 쪽에서 벗긴다. 2번 단추 있는 옷을 입힐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힌다. 3번 단추 없는 옷을 벗길 때는 머리는 마지막에 뺀다. 4번 하의를 벗길 경우 건강한 쪽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 벗긴다. 5번 수액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 발에서 수액을 제거 후 옷을 입힌다. 정답은요. 4번 하의를 벗길 경우 건강한 쪽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 벗긴다. 이 내용이 정답인데요. 옷을 갈아입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칙이 있어요. 입을 때는요. 마비된 쪽 먼저 입마 그리고 벗을 때는요. 건강한 쪽 먼저 요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왜냐하면 마비된 쪽은 팔을 쭉 뻗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입을 때 먼저 입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옷을 벗길 때는 먼저 건강한 쪽이기 때문에 이게 틀렸고 2번 보시면 옷을 입을 때는 건강한 쪽 아니죠. 마비된 쪽 먼저 입는 거죠. 3번도 보시면 단추 없는 옷을 벗길 때죠.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인데 자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자 머리하고요. 그 다음에 수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머리하고 수액이 나올 때는 반드시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용만 아시면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머리는 중간이다. 머리가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자, 수액도 가운데 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추 없는 옷을 벗을 때는 입는 쪽이 마지막이지만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을 먼저 빼주셔야 하고요. 자, 4번이 정답이죠. 하의를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마비된 쪽을 벗겨주시면 순서가 맞죠. 자, 5번 보시면 수액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 나왔죠. 팔에서 수액을 제거한 후 지금 여기는 순서가 아니라 여기에는 제거하라고 나왔는데 요거 제거하는 거는요. 의료인이 하는 거라서 옷을 벗을 때마다 주사를 뺐다가 꼈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도 역시 옷을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죠. 그래서 마비된 쪽, 수액, 건강한 쪽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를 뒤로 당겨준다. 나. 무릎을 세우고 양발을 가슴 위에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나. 돌려 눕히고자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가 선다.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라나다가입니다. 자, 옆으로 돌려 눕힐 때는 제일 먼저 할 것이 요양보호사님의 위치 선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르신을 몸을 작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돌려 눕힌 다음 엉덩이를 편한 자세로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요양보호사님은 돌려 눕히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대상자를 무릎을 세워야 옆으로 가기가 편하고 양팔을 가슴에 올려놔야 이제
대상자가 몸이 작아지고 무게중심 위로 가면서 옮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자를 이제 잡는 부위가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옆으로 돌려눕힐 때는 반대쪽 엉덩이와 어깨를 잘 잡아주시면 우리 요양보사님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려눕히고 나서 이게 세 번째죠. 마지막 네 번째는 엉덩이를 뒤로 살짝 조금 더 많이 가도 좋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고 무릎을 구부려 주시면 대상자가 이제 편하게 누워 계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는 4번이네요. 21번 다음 중 잠금 장치를 한 휠체어 접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걸이를 접는다, 시트를 올린다, 발받침대를 올린다. 2번 시트를 올린다, 발받침대를 올린다, 팔걸이를 접는다. 3번 시트를 올린다, 팔걸이를 접는다, 발받침대를 올린다. 4번 발받침대를 올린다, 시트를 올린다, 팔걸이를 접는다. 5번 발받침대를 올린다, 팔걸이를 접는다, 시트를 올린다. 정답은요? 4번 발받침대를 올린다, 시트를 올린다, 발걸이를 접는다입니다. 잠금 장치를 했어요. 접는 방법은요. 딱 접어야 되는데 발받침대가 있으면 접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받침대 하고 나서 시트를 들어 올리고 마지막 팔걸이를 탁 접어주시면 휠체어를 접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휠체어에서는 잠금 장치입니다. 잠금 장치와 발받침대는 세트로 움직이죠. 그리고 시트 올리고 발걸이 접어주시면 됩니다. 22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2번 요양보사는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해준다. 3번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휠체어와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는다. 4번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에 가까운 쪽 손잡이를 잡도록 한다. 5번 대상자의 하체를 펴면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시켜 앉힌다. 정답은요? 2번 요양보사는 대상자의 무릎과 허리를 지지해준다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는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갈 때 반드시 우리 대상자가 편마비이기 때문에 우리 요양보사님은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 또 허리를 잘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처럼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우리 들어서 이동해야 됩니까? 네, 안 되죠. 자, 3번 보시면 마비된 쪽에 휠체어를 이렇게 비스듬히 놓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 대상자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 잡는 거 맞는데 가까운 쪽 아니고요. 네, 먼 쪽입니다. 그래야 엉덩이가 의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대상자의 하체를 펴면서 건강한 다리에 힘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상체를 펴면서 건강한 다리에 힘을 줘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번 잔변감, 2번 점액질 섞인 대변, 3번 탁한 소변, 4번 소변량 증가, 5번 볏짚 색깔의 소변. 정답은요? 3번 탁한 소변입니다. 유치도뇨관은 24시간 동안 소변을 계속 배출하게끔 만들어주는 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도를 통해 방광 안에 이 관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줄을 통해서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받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요로 감염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소변이 맑은 소변이 아니고 탁한 소변이 나올 때 감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4번은 소변량이 증가된다. 이 내용은 보통 당뇨인 경우에 많습니다. 또 볏짚 색깔의 소변은 지극히 정상적인 소변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노인 장기요양 급여로 대여 및 구입이 가능한 복지용구는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대여도 되고 구입도 되는 복지용구는요. 욕장 예방 매트리스가 유일하죠. 1번, 2번, 3번, 4번은 다 구입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노인의 낙상 위험 요인 중 신체적 위험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나친 음주, 2번 하지 근력 강화, 3번 균형감 증가, 4번 청력 감소, 5번 개인의 활동량 저하.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청력 감소입니다. 낙상 위험 중에 신체적인 위험 요인은 운동장애나 심장질환, 빈혈, 시력 저하, 청력 감소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1번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는 행동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지 근력 강화나 균형감 증가는 위험 요인이 아니죠. 네. 거의 이런 경우는 위험 요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굉장히 안전해지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4번입니다. 26번 다음 중 노인을 위한 적절한 영양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필수 지방산의 섭취를 제한한다. 2번 노화로 인해 단백질 필요량은 감소한다. 3번 색이 진한 녹색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한다. 4번 당질 대사 능력이 저하되므로 복합당질 사용은 제한한다. 5번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므로 열량을 많이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 색이 진한 녹색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한다입니다. 자, 여기서는 1번처럼 필수 지방산 섭취는 제한할 필요는 없으세요. 또 단백질량 역시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가 되죠. 자, 3번도 역시 이 복합당질 같은 경우는 단순당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은 제한하시면 안 되세요. 더 장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하니까 열량을 그거보다는 또 열량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니고 적게 조금은 적게 에너지 요구량에 따라서 제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리한 음식은 실온에서 4시간까지 둔다. 2번 잎채소는 시들지 않도록 눕혀서 보관한다. 3번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고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4번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천천히 해동한다. 5번 해동해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다시 냉동시킨다. 정답은요. 3번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고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잘 해주셨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조리한 음식은 4시간까지는 너무 기세요. 최소한 2시간 정도까지만 두시면 되겠고요. 또 잎채소는 시들지 않도록 하려면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천천히 해동하시면 세균 번식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해동해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다시 냉동시키면 또 세균 번식이 될 수 있어서 재냉동하지 않는다. 그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요양보호사가 재가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로 옳은 것은 1번 아이돌 보기, 2번 은행 다녀오기, 3번 명절 음식 만들기, 4번 애완견 산책시키기, 5번 가족 식사 준비하기.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은행 다녀오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언어, 얼굴 표정, 음성, 2번 언어, 음성, 얼굴 표정,
3번 목소리, 언어, 얼굴 표정. 4번 얼굴 표정, 음성, 언어. 5번 음성, 얼굴 표정, 언어. 정답은요? 네, 4번 얼굴 표정, 음성, 언어입니다. 의사소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요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상대방의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이 아무리 목소리가 이쁘고 또 이쁜 말을 한다 해도 얼굴이 찡그러져 있으면 나한테 불만 있나? 뭐 화나는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과 음성 또 언어 그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야기한다.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하지 않는다. 1번 노인성 난청, 2번 언어장애, 3번 판단력 장애, 4번 주의력 장애, 5번 진압력 장애. 정답은요? 3번 판단력 장애입니다. 대상자가 지금 판단력이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천천히 이야기해야 되고 또 실물이나 그림판이나 문자판을 이용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는 이러한 방법은 판단력 장애이신 경우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31번 다음 중 아침에 약수터로 산책을 다니는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은 1번 자기개발활동, 2번 운동활동, 3번 사교 오락활동, 4번 가족중심 활동, 5번 소일활동.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2번 운동활동입니다. 자, 아침에 약수터로 산책 다니시는 분들은 운동하시는 거죠. 네, 정답 2번입니다. 32번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급여 제공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여 급여 비용 청구와 자동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로 옳은 것은 1번 급여 제공 관리 시스템, 2번 요양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3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4번 요양기록 관리 시스템, 5번 재가기록 관리 시스템. 정답은요? 3번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입니다. 네, 태그라고 하는 카드를 이제 수급자의 가정에 부착을 하시면 거기에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을 깔아서 로그인을 하고 실시간으로 방문 요양을 했다는 내용을 전송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간 분 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한 급여 제공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해서 자동으로 연계하는 체계는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배설문제 행동이 있는 치매 대상자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과 먼 곳에 대상자의 방을 둔다. 2번 배설 상황을 기록하여 배설 리듬을 확인한다. 3번 외출 전에는 꼭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한다. 4번 변식음이 있는 경우 섬유질 음식을 권장한다. 4번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정답은요? 2번 배설 상황을 기록하여 배설 리듬을 확인한다입니다. 언제 하시는지 그 상황을 기록해서 리듬을 확인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번처럼 먼 곳에 대상자의 방을 둔다면 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외출 전에 꼭 화장실 다녀오도록 한다. 이건 너무 강제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 변실금이 있는 경우는 태기 때문에 섬유질 음식은 변비인 경우에 권장을 합니다. 또 5번 같은 경우
배뇨 훈련을 할 때는 낮에는 2시간마다, 밤에는 4시간마다 이렇게 배뇨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4번 대상자의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증상은 1번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한다. 2번 체온이 서서히 올라간다. 3번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진다. 4번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5번 피부색이 점차 붉은색으로 변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임종 임박한 경우는 계속 주무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 큰 소리로 깨운다든지 하시면 어르신이 편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수면 모드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점차 자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1번 같은 경우에 맥박은 느려지죠. 혈압은 떨어집니다. 체온도 서서히 올라가면 이제 깨어나시는 거예요. 네, 내려가는 거죠. 체온도 서서히 떨어지고요. 동공의 크기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집니다. 동공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려우실 텐데 동공은 대광 반사라고 해서 빛에 대한 반사가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가 이렇게 있고 요 안에 동공이 있는데 동공이 돌아가실 때 되면 확대가 된 상태로 머물러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빛 반사가 있으면 작아졌다 커졌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임종이 임박했을 때는 확대가 된다 이 내용을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피부색이 점차 붉은색으로 변해 주시면 또 이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점차 푸른 빛으로 그렇게 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35번 다음 중 안전한 약물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2번 같은 질환은 증상이 같으면 같이 먹어도 된다. 3번 차광 보관해야 되는 약은 투명한 유리병에 보관한다. 4번 가운데에 절단선이 있는 약도 갈아서 주면 안 된다. 5번 약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실온에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5번 약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실온의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약 보관할 때 원칙이 있는데 실온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사광선 너무 뜨겁죠. 또 햇볕을 보면 자외선에 의해서 약물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온에 건조한 곳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 모의고사 제5회 필기 영역 공부해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